안녕하세요. 롬박스터디의 해양수산부 일반 선박직렬, 우리가 PSC 시험, 선박검사관 시험, 그리고 해수부 7급 시험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 선박직렬 시험에 대비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그리고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법제처 홈페이지와 친해져야 되는데요. 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무 내용과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맨 마지막 쪽에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연도별 기출문제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PSC 시험은 19년도, 20년도를 기준으로 출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출제됐던 형태를 한번 자세히 봐보면요. 회사 법규 과목에 보통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키워드가 정해져서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지가 따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가 또 따로 주어집니다. 이 답안지는 그냥 우리 일반 노트처럼 줄이 그냥 쭉쭉쭉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쓸지를 간략하게 작성을 한 다음에 쓰고 싶은 내용을 쭉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자유롭게 논술을 하는, 기술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박법에 대해서 간단히 서론을 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은 배경 지식을 좀 더 덧대어서 쓰거나, 내가 좀 모르는 내용이다 싶으면 최대한 연관된 내용을 이어붙이거나, 그렇게 시험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2번, 3번 다 법 하나 안에 어떤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 쭉 서술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2020년부터는 여기서 보시면 내용 자체가 뭔가 굉장히 많아졌죠. 회사 법규 안에 똑같이 3문제이기는 한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종료와 시기, 뭐 할 수 있는 경우 12가지, 6가지, 자격 요건이나 업무,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법 조문에서 항목 하나 나열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효기간이나 연장기한 이런 부분, 빈칸 넣기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빈칸 넣기고 숫자 빈칸 넣기가 나왔다. 이거는 나열된 목록, 이런 게 많이 나왔다. 그리고 명확하게 가지수를 요구하는 것들, 이 문제는 아마 6점 이렇게 배점이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뭐 5개 썼으면 5점이 되는 거겠죠. 굉장히 채점 자체도 객관화시켜서 항목별로 점수를 명확하게 줄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구성이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22년도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죠. 선박 안전법까지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쭉 되어 있고, 이번 원인 6가지와 이런 심판에 대해 서술하고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예상 5가지 이렇게 쓰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빈칸 넣기에서는 심지어 법의 원문을 그대로 갖다 놓고 여기에서 빈칸 넣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로 부분, 이 부분을 채우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또한 빈칸 넣기로 채우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전에는 어떤 키워드를 주고 어떤 절차를 서술하세요, 또는 뭐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을 원했다면 이제는 더 객관화되고 더 구체적이고, 굳이 논술식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종류와 정의를 쓰시오 하면은 뭐는 멋지고 어떤다 이렇게 말을 길게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항해 수역의 종류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 쓰고 여기 옆에다가 정의를 쓰고, 굳이 논술로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정의 문제들이 나온다. 정의는 보통 법의 2조나 3조 정도에 나와 있죠. 이런 정의 부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겠고, 그 다음에 빈칸 넣기가 나온다. 빈칸 넣기, 특히 숫자, 그 다음에 원문, 특히 우리가 법은 보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여기로 갈수록 좀 더 상세한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이 법
앞부분의 원조문은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성이 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의 수, 가지수를 묻는 질문들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이거 참 시험에 내기 좋겠네. 요 5가지 내용도 중요한데 딱 항목화 돼가지고 5가지 이렇게 쓰라고 하기 참 좋겠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체크해서 공부를 잘 해야겠죠. 법제처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법제처의 주소 정도는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co.kr 이게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어플을 설치하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법의 원문을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법을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 법, 령, 규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잘 모르면 이 법을 그냥 따로 쭉 얘만 프린트하고 시행령 따로 프린트하고 규칙 따로 프린트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뒤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시행규칙의 몇 조에서 위임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법률하고 령하고 규칙을 따로 프린트 하시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3단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3단 비교를 보시면 법 기준, 시행령 기준, 시행규칙 기준으로 둘 수가 있는데 우린 당연히 법 기준으로 두는 게 좋겠죠.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옆에 또 관련 내용이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령으로 정한다 하면 옆에 관련 내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법의 내용을 한눈에 보기에 참 편한 방법입니다. 이 3단 비교가요. 그리고 우리가 법 따로 시행령 따로 시행규칙 따로 내용을 다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가장 중요한 법률을 기준으로 시행령과 규칙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한꺼번에 보면서 이 내용은 너무 세세해서 스킵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좀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판단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용한 기능으로 여기 신고법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은 항상 개정이 되잖아요.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지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언제 개정이 됐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냐면 이 빨간색 글씨가 파란색 글씨로 바뀐 겁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내용들을 쭉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법은 계속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법의 다른 타법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바뀌었달지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만청이 수산청으로 이름을 바뀌면서 내용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것만 안다면 이거 그냥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법을 보시면 법은 그냥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조화 시키기가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에 법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생소하니까. 근데 문박3D 교재를 보시면 1장 선박법의 목적 정의 그리고 선박의 국적, 선박의 공시제도, 등기 등록 이런 부분이죠. 증서, 혼수 이렇게 장을 나눠서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연관된 내용들끼리 묶어놓고 공부하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 연도별로 기출문제가 나와 있지만 앞부분 각 법률의 앞부분에는 해당 법률의 내용이 언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는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나왔다는 건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살펴보더라도 이 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 나오지 않을 만한 부분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을 만한 부분들은 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각 법률의 첫 장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에 관련됐다든지 위임에 관련됐다든지 벌칙이나 과태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적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 여유가 있고 나는 좀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미 이 책에 있는 건 다 익혔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같이 법제처에서 또 법 원문을 보시면서 여기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롬박 스터디 책에는 이렇게 어느 법률, 어느 개정 시점까지가 반영이 되었는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 이후의 개정 사항만 반영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에 이 7급 시험은 나중에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보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합격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해수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MOF.co.A 해양수산부 조직을 한번 보면 장관님, 차관님 밑에 실이 있고 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7급 PSC 시험을 보고 해수부에 들어갔다. 그리고 본부에 갔다 하면 이 해사안전국으로 거의 대부분 가시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방청으로 갔다 하면 이렇게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우리가 지방청으로 갔다 하면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에 뭔가 내용 설명이 좀 되어 있어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통 대부분 선원해사안전과로 배정이 되세요. 여기가 선박직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PSC 시험이라고 이 시험을 말할 정도로 우리가 가면은 PSC 검사만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일반 선박 직렬의 그 업무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생긴 이내비게이션 센터에도 우리가 당직을 서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합격해서 근무를 할 때 어떤 업무를 보게 될 것인가 이 현직자분들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간단하게 살펴봤던 선박법에 선박의 등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선박 톤수 측정에 관한 업무 이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합격해서 무슨 업무를 볼 것인가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면 훨씬 중요도를 더 둘 수가 있고 이해도 더 빠르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곳이 심판원입니다. 심판원에는 조사관, 심판관이 있죠. 조사관실에서는 이런 업무를 보고 심판관실에서는 이런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지방에 부산, 인천, 목포, 동해 이렇게 4가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 중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률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합격하면 심판원에도 근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간단하게 어떻게 출제 경향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의랄지, 빈칸 넣기, 숫자,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법 원문을 중점적으로 시험에 이렇게 출제될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법제처에서 3단 비교, 친구법 비교 이런 기능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선박에서 근무를 했을 때의 내용 이외에도 또 실제로 합격해서 사무실에 갔을 때 어떤 업무를 보게 되는가를 주의해서 참고를 하신다면 그 역시도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재의 내용을 살피시다가 오탈자가 있거나 아니면 강의 내용이나 교재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롬박 스터디 홈페이지에 1:1 문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선박법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